영구주 3번 끝났고요. 영구주 4번. 자, 영구주 4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4월 18일) 날 했네요. 22년. 기기유지 뿌리네요. 저기 기기유지 뿌리죠. 저희는 기기유지 안 뿌릴 겁니다. 올해. 작년까지는 뿌렸는데 올해부터는 기기유지 안 뿌립니다. 기름 덩어리를 나무에다가 뿌린다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요. 효과도 별로 없고, 제가 뭐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그냥 남이 한다고 해서 하는 농사는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그 누굴 따라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잘못 가면은 낭패를 당합니다. 알고 가야죠. 자, 한번 표시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좋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7개.
하나, 둘, 셋, 넷, 일곱 개, 여덟, 일곱 개, 하나. 여기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 자, 조피 제거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오늘은 바람이 하나도 안 부니까 약 뿌리기는 좋겠네요. 방지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바람입니다. 바람. 초속 3m 이상인가? 2m 이내에서 하는 게 가장 좋죠. 네. 바람이 거의 안 불 때. 그래서 SS기의 힘으로 최대한 뻗어나가서 약을 골고루 묻힐 수 있게. SS기의 힘이 아무리 좋아도 바람이 많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죠, 그냥. 안착도 되기 전에. 잎사귀에, 나무에 약이 묻어야 되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다 날아가면은 그냥 내 기분만 좋은 겁니다. 내 기분만. 약 뿌려서 내 기분이 좋은 거죠. 실질적으로 나무에나 그 잎사귀에 하다못해 그 송이나 병균에 묻지 않았는데도 그냥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는 거예요. 방제를. 내 기분 좋으려고. 그런 방제는 사실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방제 시간을 만약에 정한다면 오전에 바람이 그래도 좀 덜 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엊그저께 보면은 계속 오후에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바람 불지 않거든요. 이따가는 지금 이제 오후가 됐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전이 덜 분다 바람이. 그래서 오전에, 그리고 이제 오전에 이슬이 좀 맺혀 있으면 약재가 이슬에 가서 딱 달라붙겠죠. 그러면은 흡수가 더 잘 되겠죠. 나무 잎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라든지 이런데. 근데 만약에 물기가 없으면 그냥 묻고 그냥 흘러버릴 거 아니에요. 여기 좀 축축하게, 예를 들면은 뭐 내가 화장지 같은 것도 보면 처음에 물 딱 떠서 물이 초로로 흘러내려가잖아요. 근데 화장지에 물기가 좀 머금 상태에서 내가 물을 뿌리면 그대로 내가 뿌린 물이 계속해서 화장지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가 아닐까. 그래서 최대한 약재가 골고루 붙어서 좀 오랫동안 있어서 조금 침투가 될 수 있게, 어느 정도는. 그래야 나중에라도 혹시 이제 그 병이나 충이 그 잎사귀에 붙었을 때 그 약재 성분이 남아 있어서 이제 좀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로 인해서 이제 주로 이제 오전이나 아니면은 해 떨어지고 나서
근데 이제 해 떨어지고 나서는 뭐 충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충을 잡을 때는 해 뜨기 전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의 날개에 물기가 젖어 있으면 못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제가 고추밭에다가 방지할 때 그러거든요. 충 방지할 때는 아침에 일찍 새벽에, 새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침에 물기가 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그 날개 달린 것들은 이 물기가 묻어 있으니까 잘 못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약을 뿌리면 그 약에 맞게 될 확률이 더 높겠죠. 그죠? 근데 저녁 때는 얘들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을 쏠 때 도망갈 수가 있겠죠, 날아가서. 그러면은 잠시 내가 약을 뿌릴 때 도망갔다가 다시 오면은 그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고추밭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으로 하니까 자담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자담식으로 농사를 짓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무방제로 했고, 어떻게 기회가 돼서 무방제로 했고, 올해는 좀 자담식을 다시 좀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뭐 고추 농사 많이 짓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 먹을 정도. 그리고 이제 조금 많이 되면 주변에 제가 이제 유기농으로 키운 거니까 저희 이제 뭐 가족들이나 친지들 이렇게 조금 제공해 드리려고 1차 목표는 저희가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농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경험을 쌓기 위해서 그 무농약 아니면 친환경 농약에 관련된 부분으로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기회가 된다면 배도 한번 친환경으로 작으나마 소량으로라도 좀 한번 여유가 좀 생기게 되면 한번 해볼까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건 원래 이제 처음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었는데 일단 지금 잠시 접었죠. 지금 뭐 여건도 안 되고 제가 이것도 어느 정도 여건이 돼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친환경으로 농사 짓는 분들도 계세요, 배. 그래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은 또 판로가 따로 있죠. 그런 판로를 또 개척을 해서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요걸로는 요거대로 가고, 나중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기반이 마련이 되고, 저도 이제 제 땅이 생기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한번 꿈을 펼쳐 나가볼 생각이죠. 지금 뭐 그냥 생각뿐입니다. 친환경 농가도 몇 번 가보기도 했어요. 근데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뭐냐면 정보 공유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경쟁이 치열하다. 자기 거 예를 들면 친환경 배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경쟁자가 많아봐야 소용이 없죠. 죽지 않잖아요. 네? 경쟁자가 많은 거는 안 좋아요. 무조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은 혼자 독과점으로 판매할 때는 뭐 개당 1,000원을 받던 2,000원을 받던 내가 어떻게 부르는 게 값이 될 수 있지만 생산자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 비영구주 4번이네요. 어차피 그분들도 자기만의 노하우를 쉽사리 전달해주고 싶진 않겠죠. 고생해서 그동안에 뭐 예를 들면 그 친환경 유기농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니까 뭐 길게는 몇십 년, 몇 년에서 몇십 년을 그렇게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뭐 나 친환경 관심 있으니까 농자재 사용하는 방법이랑 다 좀 나 좀 알려주세요.
그분이 알려줘야 될 이유가 없죠. 예. 다 알려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무슨 친척도 아니고, 제가 알려준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한테. 본인 수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런 맥락으로 쳐보니까, 고추 농사, 어쨌든 뭐 어떤 재배든 간에, 제가 이제 배는 지금 안 되니까, 1년생 작물인, 우리나라에서는, 고추를 이용해서 한번, 고추에도 이제, 산저병이라는 게 있죠. 그 산저병, 그런 것도 한번 유기농 자재로, 자담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좀 제조해가지고, 거기 제조법 나와 있는 대로 해서 제조해가지고, 나름대로 약도 좀 조절해서 사용을 해보고, 또 그거 말고 다른 것들도 좀 사용해보고, 그래서 저희 경험치를 늘려가려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추가 농약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농약을 안 하면 고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생산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고추 농사 지으면서 야, 고추 진짜 약 많이 한다. 농약을. 와, 그냥 완전 범벅이에요, 범벅. 친환경으로 농사 지으시는 분들 대단한 거예요. 그거 보면 고추를 친환경으로 제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고 진짜라면 대단한 겁니다. 산저병 그냥 다 그냥 끝나요. 한순간에. 시드름병 뭐 이런 거 걸리고 뭐 병도 엄청 취약해서 고추가, 거기다가 나방 피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지? 노린재 피해도 있고. 하여간 뭐 너무 그 고추에는 그렇게 저영양충이 많은지 그냥 까딱지 못하다가는 그냥 한 방이에요, 한 방. 그냥 비좀 많이 오면 산저병 다 죄다 걸리고, 그냥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그러니까 약을 독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고추는. 조금이라도 생산을 많이 하려면, 고추 또 많이 심잖아요, 또 되게 생산 많이 하려고. 더 그래, 더 많이 심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통풍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습기도 많이 차고. 하여간 습이 많이 차면은 안 좋아요. 저희는 좀 넓게 심는데, 저희도 작년에 무방지를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산저가 왔어요. 저희도 결국에는 뭐 왕창 다 죽은 건 아닌데, 산저가 온 것 때문에 농사 많이 망친 게 아니고, 나방 때문에, 나방이 너무 알을 많이 까놓고 너무 많이 막 그렇게 돼가지고, 나방 때문에 망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산저병도 오긴 왔습니다, 마지막에는. 한 8월달 말쯤인가? 7월 초, 8월, 하여간 7, 8월 거의 후반쯤 온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이 상상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좀 방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뭐 놀았으니까. 작년에 진짜 많이 놀았죠. 대밭에도 많이 안 나왔고. 그래도 나름 고추밭에서 많이 일을 했는데, 결국은 뭐 근데 무슨 농사든 간에 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땅, 토양을 하여간 좋게 만들어야. 그래서 이제 그 토양 스스로가 밀집도가 높지 않게 서로 전제와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공생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써도 스스로가 자정 능력이 있으니까, 자연은. 예를 들면 뭐 어떤 것 때문에 피해가 심해진다 그러면 그 반대급부들이 막 부상을 하게 자연은 해주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게 막는 게 인간이죠. 예? 인간이 그걸 못하게 막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약을 이용해서 교란시켜서 그런 걸로, 약재 같은 걸로 자연이 하지 않아도 되게, 자연이 하면은 좋은데 그럼 약도 안 쓰게 되고, 그럼 뭐 제약회사는 망하겠죠. 약을 안 쓰면. 제약회사는 약으로 돈 버는 회사인데. 자, 일단은 여기까지 됐고, 자, 연구주 5번입니다.